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페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마무리할까요? 모리스 라벨 같은 음악가를 배출한 바스크 지방은 30년대 이후 언어적 정치적 상황이 카탈루냐 지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카탈루냐 지방은 분리주의에 대한 지지가 계층의 차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반면 바스크 지방은 중산층의 분리주의에 대한 지지가 희박하다는 점이죠. 커다란 은행들이 포진하고 있는 바스크 지방의 중산층은 친마드리드적 성향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이즈 야크 같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을 바스크 지방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스페인의 북쪽 끝에 위치한 킵스코아 지역에서 태어난 미켈 라보아는 바스크 지방에서 가장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는 아동 심리상담 의사이기도 하죠. 그는 평생 바스코로만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바스크의 젊은 세대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스페인 내전 때 공화파를 지지한 바스크 지방은 프랑코 군부 독재에 의해 자행된 압제를 견뎌내야 했어요. 그 시절 바스크어로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바스크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이었고요. 바스크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미켈 라보아가 만든 노래 중에 내가 선택한 곡은 작은 새입니다. 초리아 초리입니다. 이 노래는 존 바이즈도 불렀는데 바스크 지방의 애국가 같은 노래입니다. 단순한 가사에 단순한 선율이지만 미켈 라보아의 마음이 담겨 있어 거의 모든 바스크 지방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가사에 반복되는 부분들을 생략하면 이 노래의 핵심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작은 새의 날개를 자른다면 그 작은 새는 나의 것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작은 새는 떠날 수도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그 작은 새가 더 이상 새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새를 사랑했습니다. 예, 미켈 라보아입니다. 갈리시아 지방은 지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포르투갈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60년대 바스크 지방 같이 바스크 뉴웨이브 음악을 이야기할 만한 음악적 전통은 희박합니다만 프랑스와 카탈루냐 음악의 영향을 받아 특히 급진적인 학생운동의 맥락에서 갈리시아의 싱어송라이터들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나로서는 1950년에 태어난 제이 노구에롤 정도의 싱어송라이터 이름은 확보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가사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라도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라곤도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는 지방이지만 지금은 주민들 대부분이 카스티아어를 쓰고 있고요. 카탈루냐나 바스크 지방처럼 분리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1935년에 아라곤의 중심 도시인 사라고사에서 태어난 호세 안토니오 라보르데타는 호세 안토니오 라보르데타는 프랑코 군부 독재의 노래로 맞선 스페인의 저항 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는 2000년 스페인 의회에서 사라고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지요. 그가 1975년에 만든 노래, 자유의 노래, 칸토 알라 리베르타드를 아라곤 지방의 공식적인 주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1980년대 후반 시작되어서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장이 넘는 앨범을 내고 여러 권의 시집을 펴낸 우렁찬 목소리의 소유자 호세 안토니오 라보르데타가 스페인의 중요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의 대표곡 칸토 알라 리베르타드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영광된 미래를 보리니 이 땅에는 자유가 가득하리라. 형제여 여기에서 우리는 손을 서로 맞잡으리니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리라. 우리는 자유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몸을 바치리라.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리니
우리는 한데 뭉쳐 자유의 깃발을 수호하며 자유를 소리 높여 외치리라.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영광된 미래를 보리니 이 땅에는 자유가 가득하리라. 외침은 농부들의 입에서 버려진 땅에서 울려 나오리니 한 덩어리의 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채에 걸러야 했었던가. 역사를 통틀어 한 덩어리의 빵이 공평하게 나눠진 적이 있었던가. 자유를 향해 역사를 끌고 나온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해왔던 우리 모두를 위해.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영광된 미래를 보리니 이 땅에는 자유가 가득하리라. 아름다운 새벽이 그 새벽을 보기 위해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온 너나 또는 그 누군가 없이도 밝아올 수 있으리니. 하지만 자유를 억압하며 화괴를 일삼아온 지난 시간들의 흔적들을 깨끗이 치우고 진리를 앞장 세우며 관목숲 사이로 치솟아 오르는 바람과 같이 그것이 그리 되게끔 하는 힘은 언제나 거기에 있으리라.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영광된 미래를 보리니 이 땅에는 자유가 가득하리라.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영광된 미래를 보리니 이 땅에는 자유가 가득하리라. 예, 정말 힘이 있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호세 안토니오 라보르데타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정말 씩씩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예, 호세 안토니오 라보르데타는 아라곤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씩씩한 시인입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은 스페인 남부에 위치하며 세비야가 중심 도시입니다. 언어는 카스티아어의 안달루시아 방언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특색 있는 음악은 플라멩코입니다. 플라멩코는 8세기와 15세기 두 차례에 걸쳐 인도 파키스탄에서 출발한 집시들이 안다루시아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음악과 아랍의 음악 그리고 세파딤이라 불린 이베리아 반도에 머물던 유대인들의 음악 그리고 안달루시아 민속 음악 등이 독특한 방식으로 어우러져 탄생한 음악이죠. 보통 플라멩코라 하면 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플라멩코는 노래와 춤 그리고 기타 연주 등이 서로 구별할 수 없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표현 형식인데요. 노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연히 안달루시아에 정착한 집시들의 삶이 평탄할 수는 없었겠고요. 그것은 플라멩코라는 용어의 어원이 아랍어 펠락과 맹구의 합성어 펠락 맹구라는 설에 근거를 부여합니다. 펠락 맹구는 쫓기며 떠도는 농부라는 뜻이라네요. 플라멩코를 노래하기 위해 기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으뜸으로 치는 것은 노래하는 가수 칸타오르가 발휘하는 두엔데라는 특별한 느낌입니다. 이 두엔데가 있고 없음이 그 노래가 진정한 플라멩코인지 아니면 상업적이거나 문화정책적인 거칠애인지를 구별하게 해준다고 플라멩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두엔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벽에 부딪힙니다. 무슨 말인가를 해보려 해도 정작 느낌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말들 중 하나가 이 두엔데입니다. 뭐랄까 영감이 떨어지는 순간에 흰기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플라멩코는 프랑코 독재 시절 분열된 스페인 내부의 일체감과 침체된 대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우와 함께 정책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 육성과 함께 플라멩코는 어떤 의미에서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됩니다. 지금도 라틴 그래미상에 스페인의 플라멩코는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존재하고 있으며 2010년 유네스코는 플라멩코를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중 하나로 선정하죠. 1865년에 태어난 안토니오 차콘과 그 뒤를 이어 1878년에 태어난 마누엘 토레, 1890년에 태어난 라 니냐 데 로스페이네스, 그리고 1909년에 태어난 안토니오 마이레나 등은 전통적인 플라멩코 칸타오르와 칸타오라의 정점을 찍은 전설들입니다.
이들이 뛰어난 칸타오르와 칸타오라들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나는 이들이 뛰어난 시인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싱어송라이터로서 플라멩코 칸타오르가 등장하는 시기는 6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1942년에 태어난 호세 메네스나 1945년에 태어난 마누엘 게레나 같은 젊은 칸타오르들은 프랑코 군부 독재하에 열악한 안달루시아 농촌의 사정을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고 플라멩코에 저항의 가사를 실어 목청 높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971년부터 자신의 노래를 발표하기 시작한 마누엘 게레나가 1976년에 낸 앨범 자유의 노래 칸탄토 아라 리베르타는 스페인 전역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습니다. 호세 메네스는 2016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2005년까지 34장의 앨범을 발표합니다만 아쉽게도 영어로 번역된 이들의 가사를 나는 단 한 편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에 태어나 1992년에 세상을 떠난 카마론 데 라 이슬라는 플라멩코의 뉴웨이브를 이끈 주역입니다. 누에보 플라멩코죠. 특히 그가 1979년에 발표한 앨범 시간의 전설 라 레이엔다 델 티엠포는 플라멩코의 전통주의자와 혁신주의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불어일으킵니다만 지금은 이 앨범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습니다. 이 앨범에서 카마론 데라 이슬라가 안달루시아의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나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를 전통적인 플라멩코 기타에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를 곁들여 노래한 시도는 참으로 신선하고 칸타오르로서 그의 재능 또한 눈부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적 재능은 안타깝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 내 이름은 집시 소이 쥐타노는 참으로 인상적인 플라멩코입니다. 가사는 사랑하는 연인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집시 남자의 고삐 풀린 격정이죠. 가사는 대충 느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래는 칸타오르의 음성과 표정 그리고 기타가 끌어가죠. 가사는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틀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노래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설령 이 노래의 가사를 카마론 델라 이슬라가 썼더라도 그는 안달루시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뛰어난 칸타오르이지 시인이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한편 1992년에 카탈루냐에서 태어나 플라멩코를 나름대로 자신의 작업에 담아내려고 했다는 로살리아라는 젊은 가수의 상업적 가치는 알겠지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그녀의 재능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스페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